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조정적 해제가 그 속보로 떴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인제 카톡을 보니까 카톡이 막 어마어마하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인제 조정적 해제가 됐다는 속보가 인제 저희 인제 회원들 단톡방, 개인 단톡방에도 있고 또 여기저기서도 인제 그거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카톡으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지금 머리도 안 말린 채 지금 바로 컴퓨터를 켜 가지고 조종적 해제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빨리 속보로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핸드폰이래 노트북을 열고 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지방은 거의 다 해제가 됐네요. 그다음에 세종은 요새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종 지역에서는 인제 해제가 안 됐고 인제 투기 지역이었는데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그러니까 투기 지역에서만 해제가 됐네요. 근데 어차피 조종 지역이 해제가 안 됐으면 조종 지역은 여전히 조종 지역이면 그거는 사실 큰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세종은 쪼금 안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종 지역에서 해제가 인제 보면은 지방은 인제 거의 다 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경기도 수도권을 보면은 인제 좀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그죠? 이런 데가 인제 조정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쪼금 의문인 게 김포는 빠졌어요. 김포도 요새 좀 거래가 많이 없는데도 김포가 조정 지역에서 왜 해제가 안 됐는지 쪼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이런 데는 이제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수혜가 있는지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좀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좀 할게요. 그래서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어떤 게 바뀌냐면, 일단은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매수 시 기존 주택 처분 계약서를 인제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언제까지 인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 근데 이런 거를 인제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인제 50%인데 60%, 그러니까 그게 더 한도가 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고, 중도금 대출도 비조정 지역이면 세대당 2건까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세대당 2건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시 주택수 무관하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비조정 지역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담보 대출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청약 재단청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청약 1 순위 조건이 인제 세대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세대원도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잔금 대출 시 전이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해서 혹은 그 분양권을 사고 나서 꼭 안 살아도 된다. 전세를 놔도 된다. 예.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고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가 그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채까지 취득세 1%만 적용되죠. 6억 이하는 1%. 그래서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된다. 8% 12% 아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은 두 채까지가 취득세 인제 1에서 3%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다. 2년 보유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1 주택일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보유 2 년만으로도 비과세 된다. 요런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거는 아무래도 쪼금 더 이런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그동안 거래가 없었던 지역들이 쪼금 그래도 거래에 좀 숨통을 트여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정부에서 이거를 왜 발표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없다 보면 취득세도 사실은 이게 세수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거래가 없다 보면은 취득세, 뭐 이게 인제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고 양도세는 이제 국세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는 이제 국가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취득세는 그 지방 그 지역에서 인제 지방세로 가져가는 건데, 취득세가 거래가 없으니까 취득세가 없게 되면 아무래도 세수 재원이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사람들이 또 인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인제 지방의 어떤 자금 운영에서도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빨리 해제해서 거래를 좀 숨통을 트여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집값이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원래 없는 제도인데 전 정권에서 집값이 오르니까 좀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 지역이 어떤 데는 조정 지역이고 어떤 데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풍선 효과가 계속 났던 건데, 여전히 조정 지역이
있고 또 아닌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의 또 풍선 효과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런 풍선 효과를 없애려면 제가 볼 때는 다 없애야 돼요, 사실. 예, 없애야 되는데 뭐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한 번에 안 없애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풍선 효과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경기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집값이 오를 가능성,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런 뻔한 얘기들을 제 유튜브 상에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 유튜브는 항상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핵심만 딱 집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형식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촌스럽지만 예.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이제 수도권 서울은 이제 어차피 조정적 해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정적이 해제가 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좀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음 그전에 여러분 제가 이 결론을 말하기 전에 그전에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항상 그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왜냐하면 세상 일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어도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합니다. 100% 입니다. 사실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확실하지 않고 이건 어떤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100%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의견이 그동안 제가 말했던 내용이 그래도 많이 들어맞았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의 일이 다양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신을 갖는 순간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고 정말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하는 사람을 한번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확신을 갖고 너무 단언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 경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확신하지 않고 이거는 일종의 가능성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전략은 뭐냐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략은 뭐냐면 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해제가 어디냐면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이에요. 그죠? 경기도권에서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옥정, 양주 같은 경우에는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지금 많고 입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3억 7천인데 전세가가 2억 5천으로 한 1억 2천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갭 투자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힘든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거를 전세 끼고 사는 것도 뭐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차라리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안 나면 그냥 내가 입주를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전세가가 낮을 바에는 내가 입주를 해서 특히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 대출이나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 대출 한도가 80%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입주하는 임박한 물건 중에서 좀 급하게 던지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물건을 내 집 마련이 없으신 분들한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내가 또 다른 데 옮겨서 거기에 또 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라면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입주하는 물건에 전세가가 낮다 보니까 이 돈을 못 치러서 잔금을 못 치르는 물건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금매들이. 자, 그러면 이런 물건을 내가 대출을 왕창 받아서 왜냐면은 그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대출이 또 많이 나오니까 무주택이신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가 입주를 하면서 사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싸게. 그래서 이게 지금 분양가 3억 7천인데 프리미엄이 만약에 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정도 붙어 있다. 근데 이 정도 금액에서 좀 더 금매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금매물들을 찾아서 근데 그런 금매물들을 너무 기다려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다 보면 타이밍을 오히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정한 금액에 내가 입주 계획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좀 이렇게 좀 쌓을 때 분양가에서 조금 더 윗돈을 주더라도 내가 입주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가 생각보다 낮아서 이 잔금을 치르기에 좀 힘드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거를 이제 사는 전략이죠. 사는 전략을 해서 좀 싸게 그나마 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초창기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집값 떨어졌다 하지만 이게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분양가 3억 7, 8천이면 4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 옥정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지역을 내가 프리미엄을 좀 주더라도 입주를 해서 들어간다고 중장기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크게 리스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제가 확언을 드리거나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또 이런 전략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함이 되면 포함이 되겠죠. 파주라고 했으니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파주 운정신도시도 좀 더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또 GTS A의 호재도 있고 한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평택도 좀 요즘 평택도 좀 핫하죠. 왜냐면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이 또 들어오고 또 그쪽이 또 고독신도시, 고독국제도시 쪽으로 또 엄청나게 좀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데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 경기도권에서는 뭐 양주 옥정신도시라든가 운정신도시 그다음에 평택 고독국제도시라든가 평택 지역 요런 지역들은 조금 더 눈여겨 보셔서 좀 좋은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은 꼭 양주 옥정만 아니더라도 내가 좀 대출을 좀 많이 일으킬 수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매매가 전세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갭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실입주를 하면서 대출을 좀 받아서 실입주를 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그게 언제가 제일 최적이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뭐 빨리 보고 준비한 것 치고는 내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뭐 흡족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전략 잘 세우셔서 여러분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